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를 살아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운동하며 햇빛을 받아라. 햇빛 받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에게 주 150분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약 20분 정도의 활동으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 노출을 통한 비타민 D의 획득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햇빛 노출은 적절한 양이 중요하며 피부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며 햇빛을 받는 습관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건강 요소를 결합시키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햇빛 노출의 이점을 누리며 비타민 D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려고 노력하세요. 정원 가꾸기, 산책,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비타민 D의 획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햇빛의 이점을 누리면서 피부암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모자나 긴팔 옷을 착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과 야외 활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고 운동 효율을 높여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특히 더운 날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어떤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하고 이를 일정에 포함시키세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햇빛 노출은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노출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햇빛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 예를 들어 아침 일찍이나 늦은 오후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햇빛의 이점을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과 햇빛 노출의 조합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매일 낮잠을 자라.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하루의 활력에 좋습니다. 낮잠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져 왔습니다. 하버드 의학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낮잠이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혈압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낮잠은 우리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NASA의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이 낮잠을 잔 후의 반응 속도와 경계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낮잠이 뇌 기능을 새롭게 활성화시켜주며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낮잠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의 길이와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낮잠의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이러한 짧은 낮잠은 파워납이라고도 불리며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깨어났을 때 더 상쾌하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을 줍니다. 낮잠은 오후 초반에 자는 것이 가장 좋으며 너무 늦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낮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점심 식사 후 짧은 산책을 한 뒤 10분 정도의 낮잠을 취하는 것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 중 하나로 신체와 마음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습관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며 일상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셔라. 물을 자주 섭취해 주어야 몸에 좋고, 차를 마시면 마음의 릴렉스가 되어서 좋습니다. 차, 특히 녹차, 흑차, 홍차 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이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차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차는 심혈관 질환,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차에 함유된 테아닌과 카페인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높여줍니다. 더 나아가 차를 마시는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와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차를 마시는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일과 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하루 동안 유지해야 하는 집중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신체와 정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를 시도해보세요. 각 차에는 독특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루 중 쉬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차를 마시는 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보세요. 차 마시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차를 마시는 동안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시라는 습관은 단순히 차의 건강상 이점을 누리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해라. 스트레스를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고대 인류에게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할 때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신체 반응은 생존에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이 사자나 호랑이의 형태가 아니라 마감 기한,
교통체증, 재정적 문제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그녀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대신 그것을 우리 삶의 활동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실제로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장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회복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있고 도전을 경험하며 성장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성장의 기회를 찾으세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등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5번째로 뭐든지 적당히 해라. 술도 과하면 중독이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을 지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함은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양 섭취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식 섭취는 비만,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양소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또한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과부하로 이어져 부상이나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당한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또한 뭐든지 적당히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면 스트레스, 소진, 가정과의 갈등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일과 휴식의 균형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 그룹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절제는 과식과 굶주림의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목표로 하되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하세요. 적극적인 휴식과 자기관리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취미 생활, 명상,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되 개인 시간도 존중하세요. 사회적 관계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지만 과도한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며 균형과 조화를 통해 장수와 질 높은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당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매일을 보다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탐색한 지혜와 통찰력을 아우르는 글을 적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단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란 놀라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때로는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운동과 햇빛의 결합에서 자연의 치유력을 발견했습니다. 매일의 운동은 우리 몸을 강화시키고 햇빛 아래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낮잠의 달콤함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회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를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살아있음의 증거로 여기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웠습니다. 뭐든지 적당히라는 원칙은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습관들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진심을 다해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밝고 더 행복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 장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를 살아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운동하며 햇빛을 받아라. 햇빛 받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에게 주 150분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약 20분 정도의 활동으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 노출을 통한 비타민 D의 획득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햇빛 노출은 적절한 양이 중요하며 피부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며 햇빛을 받는 습관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건강 요소를 결합시키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햇빛 노출의 이점을 누리며 비타민 D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려고 노력하세요. 정원 가꾸기, 산책,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비타민 D의 획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햇빛의 이점을 누리면서 피부암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모자나 긴팔 옷을 착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과 야외 활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고 운동 효율을 높여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특히 더운 날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어떤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하고 이를 일정에 포함시키세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햇빛 노출은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노출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햇빛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 예를 들어 아침 일찍이나 늦은 오후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햇빛의 이점을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과 햇빛 노출의 조합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매일 낮잠을 자라.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하루의 활력에 좋습니다. 낮잠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져 왔습니다. 하버드 의학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낮잠이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혈압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낮잠은 우리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NASA의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이 낮잠을 잔 후의 반응 속도와 경계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낮잠이 뇌 기능을 새롭게 활성화시켜주며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낮잠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의 길이와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낮잠의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이러한 짧은 낮잠은 파워납이라고도 불리며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깨어났을 때 더 상쾌하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을 줍니다. 낮잠은 오후 초반에 자는 것이 가장 좋으며 너무 늦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낮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점심 식사 후 짧은 산책을 한 뒤 10분 정도의 낮잠을 취하는 것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 중 하나로 신체와 마음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습관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며 일상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셔라. 물을 자주 섭취해 주어야 몸에 좋고 차를 마시면 마음의 릴렉스가 되어서 좋습니다. 차 특히 녹차, 흑차, 홍차 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이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차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차는 심혈관 질환,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차에 함유된 테아닌과 카페인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높여줍니다. 더 나아가 차를 마시는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와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차를 마시는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일과 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하루 동안 유지해야 하는 집중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신체와 정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를 시도해보세요. 각 차에는 독특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루 중 쉬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차를 마시는 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차 마시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차를 마시는 동안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시라는 습관은 단순히 차의 건강상 이점을 누리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해라. 스트레스를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고대 인류에게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할 때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신체 반응은 생존에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이 사자나 호랑이의 형태가 아니라 마감 기한, 교통체증, 재정적 문제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그녀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대신 그것을 우리 삶의 활동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실제로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장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회복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있고 도전을 경험하며 성장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성장의 기회를 찾으세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등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로, 뭐든지 적당히 해라. 술도 과하면 중독이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을 지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함은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양 섭취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식 섭취는 비만,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양소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또한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과부하로 이어져 부상이나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당한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또한 뭐든지 적당히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면 스트레스, 소진, 가정과의 갈등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일과 휴식의 균형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 그룹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절제는 과식과 굶주림의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목표로 하되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하세요. 적극적인 휴식과 자기관리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취미 생활, 명상,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되 개인 시간도 존중하세요. 사회적 관계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지만 과도한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며 균형과 조화를 통해 장수와 질 높은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당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매일을 보다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탐색한 지혜와 통찰력을 아우르는 글을 적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단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란 놀라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때로는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운동과 햇빛의 결합에서 자연의 치유력을 발견했습니다. 매일의 운동은 우리 몸을 강화시키고 햇빛 아래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낮잠의 달콤함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회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를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살아있음의 증거로 여기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웠습니다. 뭐든지 적당히라는 원칙은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습관들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진심을 다해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밝고 더 행복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 장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를 살아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운동하며 햇빛을 받아라. 햇빛 받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에게 주 150분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약 20분 정도의 활동으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 노출을 통한 비타민 D의 획득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햇빛 노출은 적절한 양이 중요하며 피부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며 햇빛을 받는 습관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건강 요소를 결합시키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햇빛 노출의 이점을 누리며 비타민 D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려고 노력하세요. 정원 가꾸기, 산책,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비타민 D의 획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햇빛의 이점을 누리면서 피부암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모자나 긴팔 옷을 착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과 야외 활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고 운동 효율을 높여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특히 더운 날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어떤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하고 이를 일정에 포함시키세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햇빛 노출은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노출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햇빛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 예를 들어 아침 일찍이나 늦은 오후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햇빛의 이점을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과 햇빛 노출의 조합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매일 낮잠을 자라.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하루의 활력에 좋습니다. 낮잠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져 왔습니다. 하버드 의학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낮잠이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혈압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낮잠은 우리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NASA의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이 낮잠을 잔 후의 반응 속도와 경계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낮잠이 뇌 기능을 새롭게 활성화시켜주며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낮잠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의 길이와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낮잠의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이러한 짧은 낮잠은 파워납이라고도 불리며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깨어났을 때 더 상쾌하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을 줍니다. 낮잠은 오후 초반에 자는 것이 가장 좋으며 너무 늦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낮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점심 식사 후 짧은 산책을 한 뒤 10분 정도의 낮잠을 취하는 것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 중 하나로 신체와 마음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습관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며 일상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셔라. 물을 자주 섭취해 주어야 몸에 좋고, 차를 마시면 마음의 릴렉스가 되어서 좋습니다. 차, 특히 녹차, 흑차, 홍차 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이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차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차는 심혈관 질환,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차에 함유된 테아닌과 카페인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과 정신적 명료함을 높여줍니다. 더 나아가 차를 마시는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와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차를 마시는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일과 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하루 동안 유지해야 하는 집중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신체와 정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를 시도해보세요. 각 차에는 독특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루 중 쉬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차를 마시는 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보세요. 차 마시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차를 마시는 동안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시라는 습관은 단순히 차의 건강상 이점을 누리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해라. 스트레스를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고대 인류에게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할 때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신체 반응은 생존에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이 사자나 호랑이의 형태가 아니라 마감 기한, 교통체증, 재정적 문제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그녀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대신 그것을 우리 삶의 활동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실제로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장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회복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있고 도전을 경험하며 성장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성장의 기회를 찾으세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등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5번째로 뭐든지 적당히 해라. 술도 과하면 중독이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을 지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함은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양 섭취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식 섭취는 비만,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양소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또한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과부하로 이어져 부상이나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당한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또한 뭐든지 적당히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면 스트레스, 소진, 가정과의 갈등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일과 휴식의 균형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 그룹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절제는 과식과 굶주림의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목표로 하되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하세요. 적극적인 휴식과 자기관리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취미 생활, 명상,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되 개인 시간도 존중하세요. 사회적 관계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지만 과도한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며 균형과 조화를 통해 장수와 질 높은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당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매일을 보다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습관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탐색한 지혜와 통찰력을 아우르는 글을 적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단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란 놀라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때로는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운동과 햇빛의 결합에서 자연의 치유력을 발견했습니다. 매일의 운동은 우리 몸을 강화시키고 햇빛 아래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낮잠의 달콤함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회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를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살아있음의 증거로 여기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웠습니다. 뭐든지 적당히라는 원칙은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습관들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진심을 다해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밝고 더 행복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 장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